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이 곧 나라고 믿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화가 났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서운했다면 그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 같았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에야 다른 선택이 가능했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사람은 묻게 됩니다. 왜 그 순간에는 조금도 멈출 수 없었을까? 감정은 언제나 생각보다 빠릅니다. 불안은 먼저 앞서 달리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가며 뒤늦게 이유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느낀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그 착각 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감정은 인간을 설명해주는 단서일 수는 있지만 결코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원인이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정에 충실해야 솔직한 사람이고 감정을 억누르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이 믿음은 삶을 진실하게 만드는 대신 삶을 훨씬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기준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둘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는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또 감정을 억누르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다만 왜 감정에 휘둘릴수록 삶이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정을 느끼되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려는 사유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은 생각할 틈도 없이 먼저 올라옵니다. 불안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몸을 긴장시키고, 분노는 이유를 묻기 전에 말을 앞서 내보냅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은 감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는 삶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감정은 즉각 반응하지만 생각은 늘 한 박자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히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지금 느낀 상태를 기준으로 중요한 선택을 내려버립니다. 그 선택이 남긴 흔적은 대개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야 또렷하게 보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감정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의지가 표면으로 드러난 현상에 가깝습니다. 의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감정의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합니다. 감정이 생겼으니 그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기준이 감정의 상태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의 판단과 불안할 때의 판단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지만 그 둘을 모두 진짜 나라고 부르며 따라가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와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을 의식적으로 분리합니다. 지금 느끼는 것이 곧바로 행동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잠시 거리를 둡니다. 이 거리는 억압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감정 위에 서는 첫 단계가 됩니다. 감정이 앞서 움직이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에 모든 판단을 맡길 때 생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다. 서운함, 분노, 허탈함 같은 감정은 마치 나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확신은 흔들립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말했는지, 왜 그 선택이 꼭 필요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는 종종 후회나 당혹감이 남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순간의 기분을 영구적인 나의 모습으로 오해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감정의 흐름에 맡기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은 일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의지가 상처받고, 의지가 기대하고, 의지가 좌절할 때 감정은 그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감정은 나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나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이 사라질수록 사람은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화가 난 나는 분노한 사람이 되고 불안한 나는 약한 사람이 됩니다. 이 동일시는 삶을 훨씬 버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화를 전부 자기 정체성으로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순간 삶의 리듬은 달라집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곧 내가 아니라는 인식은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나는 남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솔직함은 감정에 즉각 반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태도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삶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성숙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곧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감정의 파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안정된 삶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떤 감정은 이유를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움직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앞질러 걱정하게 만들고 분노는 상황을 단순하게 재단해버립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외부에서 온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시작된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흔히 자극이 먼저 있고 감정이 뒤따른다고 믿습니다. 상대의 말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화가 났고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설명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감정은 외부 자극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의지가 반응한 흔적에 가깝습니다. 의지는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이 움직임이 막히거나 흔들릴 때 감정이라는 형태로 표면에 드러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감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이 생기고 이미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이 커집니다. 의지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감정을 다시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삶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시선은 달라집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감정 뒤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지, 어떤 기대와 집착이 감정을 키우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피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즉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있다는 사실과 그 느낌이 옳다는 판단을 분리합니다. 이 분리가 가능해질수록 의지는 감정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의지가 물러선 자리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머뭅니다. 바로 이 머뭅이 감정 위에 서는 힘의 시작입니다. 삶은 이 순간부터 조금 덜 급해지고 조금 더 안정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수록 사람은 그 감정을 신뢰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느끼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그 이유를 바탕으로
판단을 서두릅니다. 그러나 감정이 가장 격해진 순간은 대개 판단에 가장 부적합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언제나 지금의 상태만을 반영합니다. 피곤한 날의 불안과 여유로운 날의 불안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감정이 말하는 방향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감정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지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믿을수록 삶의 기준은 외부 상황과 내면 상태에 따라 계속 흔들립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태도는 달라집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판단의 중심에서 한 발짝 내려놓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이 곧바로 결정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둡니다. 이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허락할수록 생각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판단은 조금 더 안정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감정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되 그 느낌의 삶의 방향을 맡기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삶 전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눈에 띄게 조용해집니다. 크게 기뻐하지도 깊이 흔들리지도 않지만 그만큼 덜 소모됩니다. 이 안정은 무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감정 위에 자리 잡았을 때 생기는 평온입니다. 감정을 내려놓을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더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그 지속이야말로 인생 후반에 가장 필요한 힘이 됩니다. 감정에 덜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성격이 차분하다거나 타고나길 둔감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자신이 설 자리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준을 바깥에 둡니다. 상대의 말, 상황의 분위기, 지금의 기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빠르지만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요동칠수록 삶의 방향도 함께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지가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할수록 인간은 스스로를 잃기 쉽습니다. 기준이 밖에 있을 때 감정은 쉽게 증폭되고 그 감정은 다시 행동을 밀어붙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지칩니다.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기준을 안쪽에 둡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조금 더 느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감정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지나가게 두어도 되는 파동인지 잠시 구분합니다. 이 짧은 지연이 삶을 크게 바꿉니다. 기준이 생기면 말의 속도가 달라지고 행동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감정이 크다고 해서 반응도 커지지 않고 서운함이 생겼다고 해서 관계를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느끼되 그 감정이 결론을 대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기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후회와 지나간 선택들 위에서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않는 태도는 요령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성숙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계속 생깁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흔드는 삶과 유지되는 삶을 가릅니다. 기준 위에 서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감정을 다루는 쪽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다음 단계의 평정을 조용히 준비시킵니다.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기보다 나중에 돌아보며 알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반응했을 일 앞에서 잠시 멈추고 있었던 자신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조용해졌다는 느낌은 이렇게 천천히 찾아옵니다. 이 조용함은 무감각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쁨은 지나가게 두고 분노도 머물다 사라지게 두며 불안 역시 삶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은 감정 그 자체보다 그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커집니다. 감정이 곧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날수록 삶은 조금씩 의지의 속도를 되찾습니다. 이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의 감정으로 삶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흔들림이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이 태도는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큰 성공도 눈에 띄는 변화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가 끝날 때 마음이 덜 소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감정 위에 선 삶은 평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견디는 힘을 조용히 기릅니다. 기대가 흔들려도, 기준은 남아있고 상황이 불안정해져도 마음의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생길 때 삶은 훨씬 오래갑니다. 그렇게 감정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배치가 끝나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것도 차갑게 살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는 말을 성숙함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은 종종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바뀔 때마다 기준도 함께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감정은 인간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인생을 이끌 자격은 없습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그 감정 위에서 내린 판단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감정 위에 서 있는 삶은 눈에 띄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가 끝났을 때 마음이 덜 달아있고 사람의 말에 조금 덜 흔들리며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게 됩니다. 이 변화는 느리게 옵니다. 그러나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쳐도 그 아래에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삶보다 덜 휘둘리는 삶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삶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이 감정에 지쳤다면 그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감정과 거리를 둘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사유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감정 위에 서는데 작은 기준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